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서동수 대리가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 하나하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회복하는 미국의 투자은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투자은행들,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전체적으로 좀 상당히 좀 실적들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도 지금 많이 좀 뭐랄까요 거래량도 좀 많이 증가하고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여러 요소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 산업에 있어서 사실 전 산업이 쌀이라고 한다면 쌀이 뭐냐고 한다면 뭐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뭔가 사업을 영위를 하고 하는데 금융기업들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산업이 좋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글로벌 IB들의 실적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전 산업이 조금씩 좀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금융시장, 회사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좀 회복세가 좀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지금 실적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미국의 어닝 시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을 거라는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도 선망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행주였었잖아요. 그 때문에 또 기대감이 컸던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좀 부합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특히나 이렇게 좀 실적이 좋은 이유들, 좀 회복되고 있는 원인을 어떻게 봐야 될지 외신 측 반응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일단 모든 이제 사업 부분들,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 부분들, 뭐 파생상품 트레이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모든 마진 트레이딩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이 돈이 돌고 있다. 미국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이렇게 시장에다 풀었던 것들이 결론적으로 끝단에서는 금융회사까지 다시 좀 리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9년 이후에 사실 수익이 좀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3대 은행인 JP모간이라든가 모건 스탠리라든가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실적들을 지금 계속 내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의 좀 원흉이었던 BOA 같은 경우는 아직도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뭐 수익은 많이 좀 증가하는 것처럼 좀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월스트리트를 떠났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1분기에만 벌써 또 4천 명이나 좀 해고가 됐었고 지난 5년간 한 4만 명 이상, 8만 명 이상이 좀 해고되는 모습들. 뭐 그림을 보시면 왼쪽부터 해서 맨 오른쪽이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5만 명 이상 이렇게 해고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수익들은 늘어났는데 이러한 것들이 근로자한테 좀 전이가 좀 잘 되지 않은 모습들이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페드에서 유동성을 풀어서 기업들에게 자금들이 넘어가서 뭐 투자가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그 금융회사로 다시 좀 이익들이 다시 좀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은 좀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자, 하지만 이런 게 이제 거꾸로 또 본다면은 이렇게 좀 강력한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수익이나 이런 실적을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런 강력한 구조조정이 좀 수반이 돼야지만 이런 수익화를 이루기가 상당히 좀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인원적인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아니더라도 뭔가 여러 가지 뭐 고정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저희 회사가 상당히 이제 그 지점 수를 대폭 줄이면서 비용들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수는 전혀 줄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좀 진입을 했으면 하는 게 좀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 메리츠증권증권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국내 증권사들도 재작년 그리고 작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꾸준히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실적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국내 시장으로 좀 대입이 가능할까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우리 시장에 한국 시장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었나라는 측면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좀 전해드리는 거고요. 한국 시장 금융당국이 좀 최근 들어서 스탠스 변화를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어떻게 보면
전에 대비해서 뭔가 좀 적극적인 부양 의지가 조금 살아나는 면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좀 사서 들어오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인하시키고 유동성을 공급시켜서 기업들의 돈이 들어가고 투자가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서 근로자의 이익까지도 또 그 급여까지도 늘어나는 이런 선순환 구조.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업들로 들어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제 은행이라든가 금융상품에 상당히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개인들의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다.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형 지수가 올라가는데 기관 외국인들은 양매도로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주 지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거의 10조가 넘을 정도,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10조가 넘을 정도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리 인상 시기에 맞물려서 저 금융사들 이제 뭐 마진 스프레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뭐 늘어나지 않더라도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이익이 더욱더 나빠질 리가 없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한국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금융사들의 이익들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이렇게 금융사들에 대한 어떤 실적들이 최근에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자, 이런 부분이 지금 흐름도 아주 좀 선순환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투자들이 좀 상당히 많이 몰리면서 오히려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을 압도하는 이런 모습,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좀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국내 부분에서도 좀 금융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불어넣어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JD.com 해외 직구몰 런칭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파급력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알리바바의 어떤 새로운 경쟁자라고 봐야겠죠. 제2의 어떤 전자상거래 업체로 평가받고 있는 JD.com. 여기에서 해외 직구몰이 런칭이 됐다. 자,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하셨는지 이 이슈 먼저 점검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JD.com의 JD 월드와이드라는 이제 새로운 사이트, 온라인 사이트, 직구 사이트가 이제 런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티몰 글로벌, 알리바바의 티몰 글로벌과 이제 정면 승부를 하게 된다라는 측면. 네. 하이타오족이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중국의 온라인 쇼핑을 하는 이러한 그 중산층의 소비 이력들이 상당히 좀 증대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중국의 소비 패턴의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여기에서 얻는 이슈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이전에도 온라인 결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짚어주신 바 있는데 최근 여기 이슈에 대한 외신들 반응 어떤가요? 예, 그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의 중산층에 대한 소비력이 상당히 좀 부상하고 있다라는 우리 지금 이제 중국 1인당 GDP가 뭐 7,000불 정도 수준입니다. 네. 우리 뭐 25,000불 정도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미국에 보면은 뭐 미국 3, 4만 불이니까 뭐 8분의 1, 뭐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먹기 위해서 알리바바가 티몰에다가 5,400개 브랜드를 입점을 시켜가지고 물론 뭐 짭퉁 논란도 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파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JD.com도 여기에 지금 뭐 입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지금 중국의 전자상거래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지금 국가 간 거래가 지금 한 48조 수준 됩니다. 네. 전체 그 국가 간 거래 6.5% 수준인데 이런 게 올해 8.7%까지 늘어난다. 그 48조에서 한 뭐 65조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2020년까지는 317조까지 해서 연간 52% 이상 성장하게 된다는 측면. 3,600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이런 온라인 쇼핑족들이 2억 2,300만 명까지 늘어난다라는 측면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뭐든 사겠다.
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뭐 상당히 좀 앞으로의 좀 2020년까지도 이렇게 좀 확대가 된다면,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업종을 좀 찾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결제가 워낙 이제 빈도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솔루션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들, 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쪽에 대한 아이템들을 이제 많이 구매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방향에서 볼 때는 좀 어떤 쪽 포커스를 맞춰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요. 미국과의 중국과의 GDP의 격차는 중국의 GDP는 지금 미국의 60%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GDP는 70%가 소비로 이루어졌고 중국 같은 경우는 30%로 소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그 GDP가 늘어나면 언젠가는 소비 성향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GDP에 있어서 소비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게 될 터인데, 지금은 아직 미국의 8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20년경이 되면은 미국의 전체 그 GDP 규모를 중국이 넘어서면서 앞으로 8배가 성장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직 13억 6천만 명의 중국 인구 중에서 6억 명이 아직 농부입니다. 이런 관심도 없는 온라인 지금 사용하는 3,6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13억 6천만 명 중에서. 네. 앞으로 이 도시화가 계속되고 농촌 인구가 도시화로 유입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크게 승수를 일으키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중산층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싸고 괜찮은 제품들 어디에다가 접근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비싸고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중국인들이 살 게 아니라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그러면서도 브랜드력을 갖춘 한국산 제품들이 무엇이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JD.com이라든가 어디를 통해서라든 우리나라에다가 배송을 의뢰를 할 테고, 이렇게 되면 역직구 관련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전자상 거래업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많죠. 뭐 결제업체들 굉장히 포텐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팔리게 될 소비재들, 지금 잘 가고 있는 화장품 관련된 뭐 아니면 마스크, 어떻게 보면 삼성 LNS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그 중국 내에서 온라인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좀 중국의 소비력 확대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본다고 한다면 화장품이 1등 공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하이타오족이라고 하는데요. 네. 해외에서 중국에서 이 온라인 쇼핑을 직구하는 그런 소비력을 가진 그런 소비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위타오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의 소비력이 확대될수록 이제 화장품 쪽, 그리고 우리 국내 전자상거래 결제 업체 쪽으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전략을 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여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